재즈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즈 가수들 중에 하나예요. 진짜 고전이죠. 거의 뭐 목소리가 브라스예요. 오, 루이 암스트롱. I love you. 아, 나 가수를 모르고 노래만 알았네. 근데 다 너무 유명한 노래네요. 맞아요. 고전. I hope you do believe.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up there with those stars. Let me see what life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And the winner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아, 맞네.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이거 CF에 나오는 노래 아니야? 아, 와우. 빰빰빰. 저 헤드폰 진짜 많이 끼고 다녔거든요.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the 이거 Narrow. 진짜 But I'll be 대박이었어요. hood forever. I'm from the Empire State. That's that boy good. This, you gotta see this. Yeah, yeah. Hey, I remember syrup sandwiches and crime allowances. Vanessa nigga with some counterfeits, but now I'm counting this. Parmesan where my accountant lives. In fact, I'm down in this. You say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는 우리는 타이거. 너무 차원의 타이거. So high. 너의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오세요를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지금까지도 굉장한 팬덤을 이끌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힙합.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디죠?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봅시다. 어디죠? 어디입니까? 뉴욕. 뉴욕이에요? 그렇죠.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the Narrow. But I'll be hood forever. I'm the new Sinatra. And since I mad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Yeah, they love me every 뉴욕 day. 힙합의 시작이에요. 브롱크스? 브롱크스라는데? You welcome, OG. I made you hot, nigga. Catch me at the X with OG. At a Yankee game. And I made the 아, 이게 브롱크스구나. 저기서는 혼자서 사진 찍기 그런데. 맞아. 저 동물원도 유명해요. 많이 들어갔어요. 어머머머.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뭐야? 너무 신기해. 갯마을? 갯마을 가면. 우와, 저런 게 있어요? 뉴욕 안에? 그치. 아, 여기 진짜 끝내주겠다. 랍스터, 와. 아,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네요. 해산물 요리가 진짜 오, 맛있겠다. 여기도 해산물이 브롱크스였어. 오. 힙합이 탄생한 곳이 뉴욕인 건 알았는데 브롱크스에서 시작됐다는 건 또 새롭네요. 좀 생소해요, 사실 브롱크스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이 브롱코스는 흑인들의 개토라고 불리면서 당시 뉴욕 최악의 빈민가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처음부터 빈민가는 아니었어요. 뉴욕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곳이 아무래도 화려한 빌딩 숲이 있는 맨해튼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브롱크스가 나옵니다. 붙어 있는데. 네.
원래 이곳이 맨해튼에 이제 아무래도 상업지구도 많고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맨해튼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살던 일종의 배드타운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서 교외 쪽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브롱크스를 비롯한 이 도심에 살던 백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브롱크스는 정작 흑인들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출신의 히스패닉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1963년에는 이곳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겨요. 이게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도시 안의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일단은 도로가 생기면서 소음, 먼지 이런 공기 오염도 심해지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상권이 단절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아, 브롱크스가. 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브롱크스의 집값이 떨어지자 집 주인들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부동산 쪽부터 제가. 근데 부동산을 못 하잖아요. 관심이 많다고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익을 못 챙기잖아요, 지금. 집값을 지키려면 정답. 규현 씨. 어떤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죠. 다 같이 이제 약속 같은 걸 한 거죠. 오답입니다. 부동산 할 줄 모른다니까. 이 행동이 일단은 불법이죠. 정답.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파니. 건물들에 불을 태웠어요. 정답입니다. 나 이거 하려고 그랬지. 불을 질렀다고? 불을 질렀다고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 자기 집에 불을 지릅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요. 이거를 흑인들이나 이주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화를 하는 거죠. 일부러 자기 집에 불을 질러요. 이제 집값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화재를 통한 보험금이라도 타려는 네, 술책이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렇게 태운다고? 정말 당시에 화염에 휩싸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불타는 브롱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 와. 이때 70년대만 이 브롱크스에서 무려 30만 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와, 어떻게. 사회 빈곤층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로 사실은 브롱크스라는 동네가 더욱 슬럼화가 됐어요. 그러겠네. 네, 더욱 슬럼화가 됐어요. 와. 살벌해서 못 살겠다 진짜 여기. 그러다가 급기야 다양한 갱단들이 활동하는 그런 갱단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브롱크스라는 게 정말 무법지대였죠. 이 불에 탄 도시를 배경으로 갱단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자신들만의 또 구역 싸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 1971년에 브롱크스에만 약 85개의 갱단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갱단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한쪽에선 방화, 한쪽에선 범죄가 잇따르던 브롱크스의 삶, 그야말로 이제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이렌 소리만 가득했던 이 범죄 도시에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평화의 목소리죠.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뭐야? 갑자기? 약간 마피아 위원회처럼 뭘 만들었나 봐. Wow, this is what we're seeking, man. That's what this meeting is for, man. For peace among each other. You took away one of our brothers' lives, man. You don't want us to become a gang again, right? Because I know you, right? Don't I know you? The thing is, we're not a gang anymore. We're an organization. We want to help black and Puerto Ricans to live in a better environment.
When we have static, man, we settle out among ourselves, man. Because like, wow, we got to live in this district. The whitey don't come down here, man, and live in the fucked up houses, man. The whitey don't come down here, man, and have all the fucked up fucking no heat in the fucking winter time. You understand? We do, Jack. So therefore, like, wow, we got to make it a better place to live. You understand? 1971년 브롱크스에 있던 갱단들이 평화 협정을 맺는 모습. 오, 쿨해, 쿨해. 와, 좋다. 해피엔드야. 하지만 일단 가난했기 때문에 딱히 뭐 즐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거리로 나와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블록 파티입니다. 블록 파티? 뭐 때로는 농구장에서 어디 뒷 공터 같은 데서 이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음악을 틀고 놀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브롱크스 곳곳에서 이런 식의 블록 파티가 벌어지던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힙합은 다른 장르랑 달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힙합이라는 장르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시자가 바로 있어요? 네, 자메이카 출신의 DJ 쿨 허크입니다. 어머. 이제 힙합의 시작을 보통 쿨 허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그 이유는 1973년 8월 11일 브롱크스의 한 블록 파티에서 그가 선보였던 아주 독창적인 디제잉 스타일 때문입니다. 근데 쿨 허크가 이때 최초로 동일한 레코드판 2장을 이용해서 같은 노래에서 이 반주만 나오는 일명 브레이크 구간을 이어서 틀게 됩니다. 이 기술을 이제 메리고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전에는 그냥 LP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LP 하나 올려놓고 틀었어요.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LP 꺼내고 가는 동안에는 다 사람들 멀뚱멀뚱 있다가 다시 또 노래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허크 형이 휘판 2장을 가지고 그 구간만 계속해서 섞어서 튼 거예요. 이쪽에서 틀고 이쪽에서 틀고 루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간주 부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춤꾼들이 춤 실력을 또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춤을 춘다고 해서 브레이크 보이라고 불렸고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보면 브레이크의 B, 보이의 보이를 해서 비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보이구나. 네. 그럼 이 당시 70년대 춤꾼들이 실력이 과연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와, 궁금하다. 당시 이제 춤꾼들이 이 브레이크 구간이 나올 때 아주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춤을 췄고요. 오,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진짜 씨. 그냥 그 타고나는 건가 봐. 어머. 와, 신기해.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제 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거리를 무대 삼아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다른 무리들과 댄스 대결을 하는 일종의 문화가 생기게 돼요. 이로 인해서 비보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배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이 태동했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디제잉이 중심이 됐거든요. 이 디제이들이 브레이크의 구간을 이렇게 틀 때 사람들의 흥을 조금 더 돋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to the beat, Joe. 네, 이게 비트에 맞춰서라는 말이고요. And you don't stop. 이게 춤을 멈추지 마. 뭐 잘 아시죠? 이게 예전에 올드스쿨 랩을 들으면은 이 말이 거의 계속 나와요. 아. Yes, yes, y'all. And you don't stop. Freak, freak, y'all. And you don't. If you really, really came to party, then let me hear everybody say, we came to party. We came to party.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Come on, clap. Yeah. Let me hear you clap. Yeah. Everybody clap.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브롱크스에서 유행했던 저항 문화 중 하나인 이건 역시 힙합의 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항 문화? 바로 이제 건물의 벽이나 이제 시설물들에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1980년대 그 지하철의 모습이죠.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장비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 스프레이 페인트와 이미 존재하는 시설물만으로 예술성을 뽐내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뭐 각종 경제적인 낙후적인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빈민가로 사실상 전락한 브롱크스에서 이렇게 디제잉, 그리고 비보잉, MCing, 그리고 그래피티를 기본으로 삼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힙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힙합이 음악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 같은 예술이라든지 뭐 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네요. 네, 힙합은 이제 일종의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하나의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스테파니 씨, 힙합이라는 이 말 언제 생기게 된 건지 아세요? 힙합이란 말은 엉덩이를 흔들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히프. 네, 히프. 네, 키프 카우보이 위긴즈라는 MC가 군대에 가는 친구를 놀리려고 걸어갈 때 힙합 외치겠네 라는 말장난을 했고 이걸 최초의 힙합 앨범 슈거 힐 갱의 래퍼스 디라이트에서 가사로 쓰면서 힙합이라는 이름을 널리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까 뭐 You Don't Stop 같은 말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방식으로 떼성한 것이 이제 슈거힐갱의 래퍼스 딜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래 힙합은 녹음된 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리에서 했었던 일종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You don't stop, rock the rhythm that'll make your body rock. Well, so far you've heard my voice, but I brought two friends along. And next on the mic is my man Hank. Come on, Hank, sing that song. Check it out. When I'm pimp the dimp, the ladies pimp. 이후 이제 힙합이 또 한 번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일종의 좀 흥겨운 파티 음악, 이것에 지나지 않았던 힙합이 흑인 사회의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을 처음으로 랩으로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곡이 있어요. 네, 힙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곡으로 꼽히는 곡 중 하나인데요. 바로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가 발표한 제목도 시의적절한 The Message라는 곡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But then you wind up dropping out of high school. Now you're unemployed, all non-void, walking around like your pretty boy Floyd. Turned stick-up kid, but look what you done did. Got sent up for an 8-year bid. Now you're looking abused and served like hell. Till one day you was found hung dead in a cell. It was plain to see that your life was lost. You was cold and your body swung back and forth. But now your eyes sing the sad, sad song of how you lived so fast and died so young. So don't push me, cause I'm close to the... 우와, 가사가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초기 힙합이라 그래서 초보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이죠. 언어들이 세. 그야말로 흑인 빈민가의 리얼리티죠. 피폐한 실상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낸 곡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만연한 범죄,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빈곤에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웠던 일종의 사회적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사로 옮겨서 그 음악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거죠. 그 사회 문제를 음악에 녹여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사회 고발적인 가사를 이제 시처럼 계속 이렇게 읊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포에트리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억압당했던 얘기들을 라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English that I speak so eloquently before you now is not my first language, no. My grandmother never used such diction when she spoke me up in the welfare line amongst the other dwellers. And when she called down to me from the project window for dinner, no, we spoke almost southern fried English. 이렇게 이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힙합이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 쪽에서 이제 인기를 넓혀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던 1981년 8월 힙합을 미국 전역에 퍼뜨리는 그야말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뮤직 텔레비전이라는 뜻의 MTV가 개국합니다. 오? MTV. 이로써 미 전역에 사실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가 송출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힙합 문화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대중매체 힘을 빌어서. 네. 자, 그럼 이 시기 MTV 시대에 등장했던 최초의 랩 그룹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80년대 미국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손꼽혔던 런 DMC. 네. 이 런 DMC는요, 락박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로 MTV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표본이었죠. 표본. 네. 그리고 이들이 1986년에 발표했던 최고 히트작이죠. Raising Hell이라는 이 앨범은 발매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팔았고, 그리고 첫 해에만 322만 장 이상의 판매를 했어요. 에? 루이 암스트롱 거뜬히 뛰어넘네요. 여기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동산이. 이게 런 DMC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음악을 뛰어넘어요. 음악을 뛰어넘어서 이제 듣는 음악에서 이제 입는 힙합으로까지, 듣는 힙합에서 입는 힙합으로까지 이제 패션을 유행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런 DMC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사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걸이. 네. 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 모자. 모자. 또 운동. 그렇죠. 예. 요거가 이제 런 DMC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룩도 딱 저게 진짜. 네. 그냥 딱 올드스쿨의 기본. 그럼 저런 경우는 저 의류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광고 아니에요, 광고? 이 런 DMC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아디다스의 특정 브랜드, 슈퍼스타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해서 이들의 노래 중에는 또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가 또 따로 있죠. 그게 노래구나.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한 애정을 또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우와. All the people gave and the poor got paid. And out of speakers, I did speak. I wore my sneakers, but I'm not a sneak.
근데 이 런디엠씨를 또 대표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요 굵은 금목걸이입니다. 예. 아, 저 금이에요? 예, 요 체인 목걸이가 그 당시에 런디엠씨 때문에 일종의 좀 대세 이템이 된 거죠. 네, 대세 액세서리로 떠올랐어요. 이 빈민가의 음악이었던 힙합이 이제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주류 음악이 된 거네요. 네, 사실 이제 런디엠씨의 성공 이후로는 힙합의 위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 시기에 힙합이 심지어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까지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요. 1988년 8월부터 방영된 힙합 음악쇼, 미국의 쇼미더머니, Yo MTV Rap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Yo. Yo, MTV Rap. Yo. Yo. This Saturday on Yo. MTV 자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이 MTV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이 힙합 문화가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동부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힙합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때 또 새로운 스타일의 힙합이 미국 서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죠. 바로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를 욕설을 퍼붓듯 내뱉는 갱스터 랩입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갱스터 랩의 선구자로 불리는 NWA입니다. Well, check this out, Singapore. We're about to bring y'all something live from the West Coast. We got two of the pioneers in hip-hop, the cornerstone. 이름이 성깔 있는 흑인들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NWA는 LA의 악명 높은 슬럼가죠. 네, 컴튼에서 탄생한 그룹인데요. 서부에서 왜 갱스터 랩이 특히 발달하게 됐는지 이걸 알려면요. 당시 우리가 이 컴튼이라는 도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막 불나고 있는 거 아니야? Los Angeles, home to more than 200 black street gangs, battling to corner an expanding, highly profitable drug market. Cheap, potent rock cocaine. Also waging war in the streets of LA County, a special force of 300 cops trying to contain more than 60,000 gang members.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라든지 특히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가서 검문을 하고 뭐 혹은 구타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아니 뭐 저렇게 민간인을 아니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경찰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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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큰 분노심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이 컴튼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WA라는 그룹은 그 이름처럼 이 차별받던 흑인들의 어떤 원통한 심정을 달래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협박성이 강한 아주 힙합의 사나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몫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했던 경찰의 행태를 고발하는 노래인 The Police라는 노래는 가사가 엄청나죠? 아주 노골적이죠. 네. 그런데 이런 직설적인 가사, 태도 같은 것들이 단지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어린 백인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한 인기를 그러니까. 얻었다고 합니다. 좋아할 만한 게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그치. 이런 갱스터 힙합이 백인 커뮤니티에서 더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이 컴튼이라는 도시가 중산층이 살던 백인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갱스터 힙합이 일종의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NWA 공연에는 정말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말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런 힙합 노래들이 가사가 좀 공격적이고 거친 면이 있잖아요. 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기성세대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이 갱스터 랩의 문화는 정말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죠.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우려가 아주 뜻밖의 결과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미국 하면 자유의 상징, 모든 게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검열, 좀 놀랄 일이긴 하죠. 이 미디어에서는 힙합 가수들이 폭력을 조장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가사를 아예 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죠. 이때 음반에 청소년 지도 딱지가 이렇게 붙기도 했었죠. 그렇죠. Parental Advisory라고 이제 줄여서 PA라고 부르는데 미국 음반 산업 협회가 성적인 표현이라던가 폭력적인 거, 범죄에 관한 것들, 마약에 관한 얘기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담은 내용을 노래에 실으면요 이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19세 미만 청취 불가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전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 딱지가 있는 앨범만 사다 줬거든요. 네, 어머니가 모르고 알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네, 아까 어머니가 이 딱지가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언이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 받은 게 스눕독 앨범 네, 도기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 앨범이 제가 처음 선물 받은 앨범이에요, 어머니한테. 이게 언뜻 보면은 부모의 추천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학부모 추천 음반. 어쨌든 저런 게 붙음으로써 더 궁금해지고 맞아요. 더 듣고 싶고.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검열을 하게 되니까 이로써 힙합의 인기는 더욱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1989년 6월 19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서 NWA의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경찰이 긴장을 했죠. F the police will not be permitted. We finished here. We got a show to do. Yo, Dre. What up? I got something to say. 어쨌든 이런 논란이나 견제에도 불구하고 NWA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1990년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앨범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원래 힙합이라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동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동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힙합을 우리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을 주장하는 동부와 신흥 강자를 주장하는 서부 사이에서 이 미묘한 아주 그 팽팽한 경쟁 기류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From the
depths of the sea. Back to the block, Snoop Doggy Dogg, funky as the doc. Went solo on that ass, but it's still the same. Well, I'm peeping and I'm creeping and I'm creeping. But I damn near got kept, cause my beeper kept beeping. Now it's time for me to make my impression felt. So sit back, relax, and strap on your seatbelt. You've never been on a ride like this before. With a producer who can rap and control the maestro. 투팍의 전설적인 히트곡 캘리포니아 러브. 아, 이거 많이 들어봤다. Fresh out of jail, California dreaming. Soon as I step on the scene, I'm hearing hoochie screaming, fiending for money and alcohol, for life of the West Side. Come on, come on. That's just the way it is.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That's just the way it is. Oh yeah. Put it out, all the stores, bet you can shop that. Leave a nigga with a hot hat, frontin' like bad boy ain't got track. Can't nobody take my pride, can't nobody hold me down. Oh no, I got to keep on moving. I made the change from a common thief to up close and personal with Robin Leach. And I'm far from cheap, I smoke skunk with my peeps all day. Spread love, it's the Brooklyn. Jump in the Rover and come over, tell your friends, jump in the GS3. I got the chronic by the tree. Throw your hands in the air if you's a true player. 네. 뭐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좋아하셨던 가수나 좋아하는 노래? 저는 스눕. 스눕 역시. 네, 처음 받은 CD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는 분 있어요? pop데디? pop데디는 알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퍼프데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네. 아, pop데디를 너무 충격. PDD. 아니 저희 아빠도 아닌데 모를 수 설마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데디가 아니잖아요. 퍼프데디잖아요. 아 퍼프네 아빠입니까? 네. 퍼프네 아빠. 야 정말 이렇게 시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힙합 문화가 절정으로 향하던 이 시기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또? 1996년인데요. 랩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하면서 힙합의 대세로 떠올랐던 투팍. 그가 돌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어머. 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단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디스전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전으로 사람이 죽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세계적인 래퍼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로 번지게 된 걸까? 이때 이 동서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부추기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해요. 뉴욕의 래퍼인데요. 팀 덕이라는 래퍼가 서부 래퍼들을 디스를 합니다. Let's get right down to the nitty-gritty and talk about a city. Talking about niggas from Compton. They're no comp and they truly ain't stomping. All you that riff from the West Coast, I'll diss and spray your ass like a roach. You think you're cool with your curls and your shades. Come to New York and we'll see who gets robbed. Now you're mad and you're thinking about stomping? Well, I'm from the South Bronx. Go stomping! 이런 디스 노래가 발표되니까 서로 이제 양쪽을 비난하기 바빴는데 이제 양쪽 지역에서 양쪽의 대표 선수였던 투팍과 B.I.G를 일종의 라이벌 구도로 만들게 됩니다. 네.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1993년 11월인데요. 이제 투팍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녹음실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맞고 귀중품을 뺏기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He was shot numerous times, at least twice in the head, once in the left arm, once in the thigh, once in the groin. Tupac was taken to Bellevue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근데 투팍이 이제 강도들이 반지와 팔찌는 빼갔으면서 차고 있던 이 고가의 시계에는 손도 안 댄 거를 좀 수상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While I'm in jail, strangers is telling me, yo, you don't know? Biggie homeboy shot you. I know what I'm doing. I'm destroying them. I'm destroying them. Who shot ya? Separate the weak from the ops. Leap hard to creep them Brooklyn streets. One false move, get Swiss cheese up. Clip detect, respect, I demand it. Slip and break the 11th commandment. Thou shalt not with North Sea Papa. Feel 1,000 deaths when I drop ya. 살벌하죠? 네.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둘의 신경전이 정말 강도를 높여가고 있던 96년 9월 7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투팍이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복싱 경기를 관람한 뒤 그 클럽으로 향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총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투팍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범인은 B.I.G다라는 소문도 돌긴 했지만 1997년 3월에 B.I.G도 한 시상식에 참석한 후 숙소로 향하던 중에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이 B.I.G를 살해한 괴한이 총을 난사한 방식이 이제 투팍 사건하고 유사한 걸 두고서 아 이게 투팍의 사망에 대한 복수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후에 이제 B.I.G 소속사 대표인 퍼프데디가 이 B.I.G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아시는 곡일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 진짜. 이분이 퍼프데디예요.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익숙한 노래죠? 너무 많이 들어본 노래네요. 네. 괴한들에게 살해당한 B.I.G를 그리워하는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네, 그리고 발매됐던 97년에는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1주 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박이다. 여기서 문제 낼게요. 네. 퍼프데디는 B.I.G를 추모하는 곡 I'll Be Missing You를 발표하며 흥행에도 대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곡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전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사실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나도 알 것 같은데. 진짜요? 좀 너무 세속적인 거 하나.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뭐 혹시 땅값이 떨어졌나요? 정답. 이게 퍼프데이가 B.I.G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익은 B.I.G의 가족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했는데 이게 너무 대박이 나서 근데 퍼프데디가
이 돈이 뒤늦게 탐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오려고 막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제 이미지 너무 안 좋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죠. 정답. 지훈 씨. 이게 약간 리메이크 느낌인데 그 기타 루프 샘플링을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스팅한테 엄청 혼났죠. 정답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이 곡의 원곡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게 퍼프데디 버전이고 똑같네? 똑같네. 훅이 아예 같은 곡이죠. 그대로 가져왔구나. 아니, 노래도 노래도 같아요? 네, 노래 똑같아요. 멜로디가 그냥 완전 똑같네요? 잠깐 이런 걸 썼는데 그냥 후뚜루바뚜루 썼다고요? 후뚜루바뚜루가 아니라 무단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같은 노래죠. 같은 노래다.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같다. 근데 힙합에서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곡, 그 곡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새롭게 가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힙합 음악의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는 힙합에서 당연시된 일종의 하나의 행위였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퍼프데디는 원작자인 스팅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음악을 샘플링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결국 앨범 발매 직전에 이 저작권 관련한 협상을 해서 이제 저작권을 스팅의 소유로 한 뒤에 이 곡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샘플링은 굉장히 힙합에서 보편화된 그런 행위였거든요. 특별한 규제가 없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힙합이 대중화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샘플링을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 큰 폭풍이 힙합계를 휩쓸고자 한 자리에 힙합씬의 또 한 명의 괴물 래퍼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음악 전문지인 롤링스톤에서 힙합의 제왕이라고까지 칭한 인물인데요. 누구요? 에미넴? 답이 나왔네요. 네, 바로 에미넴입니다. 네. 그 에미넴의 노래를 들은 적은 있는데 당연히 흑인이라 생각했는데 백인인 거를 알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은 있어요. 에미넴도 처음 힙합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뭐 백인이 네가 힙합을 뭐 얼마나 알겠어?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 힘들어 봤어? 뭐 이런 그렇죠, 맞아요. 빈 껍데기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이제 자동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에미넴을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NWA를 만들었던 닥터 드레이였습니다. 이 에미넴이 이런 닥터 드레이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시만 해도 흑인들만의 문화라고 여겨졌던 힙합 음악에서 가장 성공한 백인 아티스트로서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에미넴의 대표곡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 뭐도 이거 아닌가? 이거. 아, 나 진짜 많이 들었어. 에미넴이 남긴 기록은 사실 엄청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뮤지션 중에 이름을 올렸는데
2000년대 10년 동안에 미국에만 3,200만 장 이상 팔았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2억 2천만. 2억이요? 네. 2억 2천만 이상. 2억 장 이상?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에미넴이 백인 래퍼잖아요. 근데 백인 래퍼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힙합계에서 흔치 않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래퍼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이 흑인 뮤지션들 사이에서 백인 뮤지션들이 살아남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특히 힙합에서는. 하지만 흑인 래퍼들이 이 에미넴을 품어준 이유는 이제 닥터 드레의 말을 빌려볼게요. 피부색만 하얀 흑인이라는 거였습니다. Yo. Have you ever been hated or discriminated against? I have. I've been protested and demonstrated against. Picket signs for my wicked rhymes. Look at the times. Sick as the 빈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또 차별을 겪은 경험자로서 힙합이라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에미넴이 미국 최고의 아티스트들만 오를 수 있다는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 오르는데요. Love somebody so much you can barely breathe when you're with them. You meet and neither one of you even know it hit them. Got that warm fuzzy feeling, get them chills used to get them. Now you can't sniff looking at them. You swore you never. 대단하죠? 갑자기 저 에미넴 노래 배우고 싶어요. 알아서요. 왜요? 왜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해요? 일단 패션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흑인 음악이 주류고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역사는 그냥 흑인 음악의 역사네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음악을요. 이제 연어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 노예와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이 스토리에 제 무릎을 배승 탁 치게 되네요. 나 이제 황상진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왜? 되게 상징스러운 개그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르의 이름은 무조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흑인들이 만들어낸 장르, 블루스 그리고 재즈. 이 두 장르인데요. 블루스는 보통 이제 미국 음악의 어머니다. 그리고 재즈는 미국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한 흑인 음악이라는 점에서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음악이 대중음악의 어떤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뭐 블루스, 재즈는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장르잖아요. 네. 이 흑인 음악인 블루스와 재즈가 어떻게 미국에서 좀 탄생을 한 건지. 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요. 미국에 건너온 흑인이요. 엄청납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미국 서부, 남부 이쪽에 거주했는데 특히 미국 남부는요.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농업 위주의 삶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도 농업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목화 따는 거였습니다. 목화밭. 그런데 이게 정말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의 고통을.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노동요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노래 부르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깨 같은 거. 그게 바로 노동요의 기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요의 기원이 바로 블루스입니다. 그러면 이 재즈는 어떻게 탄생을 한 거예요?
재즈는 이제 역시나 미국 남부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뉴올리언스라는 곳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재즈의 도시죠. 뉴올리언스는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식민지 전쟁으로 인해서요 강대국들이 교대로 점령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종 박람회 같은 장소가 바로 당시의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흑인 노예, 원래 거기 살았던 백인, 흑인 등등등해서 다 섞여 살았던 다양한 인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라서요. 아주 독특한 혼혈 문화가 여기서 탄생을 했던 거죠. 노동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블루스로 그 노동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블루스의 원형이 되고 나중에 재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루스에서 재즈가 나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큰 카테고리는 그러면은 블루스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블루스를 토대로 이제 탄생한 재즈가 있는데 처음 유행한 재즈는 렉타임이라는 재즈입니다. 원래 재즈라고 안 불렸어요. 렉타임은요 약간 박자가 무너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규칙한 박자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렉타임 곡 중에는요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아시는 곡. 재즈요? 뭐죠? 렉타임? 이게 재즈구나. 클래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맨날 피아노 학원에서 배우던 건데? 이게 왜 재즈지? 그러니까요. 이런 재즈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모양을 바꿔 나가는 거죠. 여기는 뭐 두비두바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살짝 또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재즈라고 알고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밀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에. 그러니까 땅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불규칙한 박자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약간 박자를 갖고 노는 음악? 그렇죠. 다들 약간 전문가가 좀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이 모카밭의 흑인 노예들에게 탄생한 이 블루스가 왜 뉴올리언스의 이 재즈로 바뀐 건가요? 뉴올리언스에서 재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에는요 아주 중요한 크레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크레올? 쉽게 말해서 크레올은 흑인과 백인 혼혈을 의미하는데 1803년에 프랑스가 뉴올리언스가 포함된 루이지애나주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프랑스, 스페인 쪽을 조상으로 하는 흑인들은 백인과 동등한 신분을 보장해요. 흑인이지만 혼혈인 경우에? 혼혈인 경우에. 노예였던 흑인들은 모카밭에서 모카 따면서 블루스를 부르고 있는데 이 흑인들은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정규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올 안에요. 유럽의 백인 음악과 아프리카의 흑인 음악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흑백 인종차별이 어쨌든 뭐 명목상으로는 사라진 거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크레올의 특권도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육받던 그러니까 집 안에 있었던 크레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리의 음악들과 이렇게 섞여 나가면서 재즈라는 음악이 뉴올리언스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노동요가 블루스가 되고요. 이 블루스에 유럽의 고전 음악이 더해져서 렉타임, 재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 아니, 저는 약간 재즈 하면은 왜 시스터 액트 같은 영화에서 왜 수녀님들, 흑인 수녀님들이 막 오 해피데이 이런 노래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약간 교회 음악 그 가스펠의 영향을 받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가스펠의 영향도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흑인이 미국에서 강제로 이주해 온 다음에 어떤 마음의 안식, 영혼의 평화 이런 것들을 찾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가스펠 음악이 그러면서 생긴 거거든요. 당연히 이 가스펠도 재즈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결과 1900년부터 한 25년까지 뉴올리언스는 대표적인 어떤 재즈의 도시로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죠. 뉴올리언스.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아니 근데 이제 블루스와 재즈가 이제 원론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비틀즈의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아니,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 두 음악의 공통성이 그리고 일단 거의 없거든요. 나라 자체가 다른 게 여기 미국 남부 얘기고
비틀즈는 영국이죠. 리버풀이잖아요. 네,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또 두 도시인데. 교집합이 지금 1도 없는데. 서서히 이제 비틀즈 쪽으로 조금씩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부터요 제일 중요한 흐름이 생겨납니다. 아까 미국 남부에 흑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흑인들이 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뉴올리언스 같은 데서 북부로 딱 이동하면 대도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카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에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하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부에서 이제 부흥하던 목화 산업이요. 엄청난 병충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산업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졌구나.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그 군수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군수품 수요가 많아지니까 흑인들이 당연히 기회를 찾아서 북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흑인들이 한 1930년까지 한 20년간 거의 200만 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도시 시카고 같은 도시에 이 블루스 음악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음악의 발전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음악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좋다.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거야. 지금 악기 소리가 비틀즈 기타 소리하고 좀 갑자기 약간 좀 심장이 쿵쾅쿵쾅. 약간씩 비슷해지죠. 악기 소리가. 음악이 환경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목화밭에서 들리죠. 어쿠스틱 기타 들립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소음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렉 기타에 앰프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크게 키웁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맞아. 너무 재밌어요. 도시의 빠른 생활 패턴이 있죠 또. 그러면서 리듬도 약간 빨라집니다. 리듬이 커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블루스가 R&B? 그렇죠. 리듬앤블루스. 네. 그래서 리듬앤블루스. 그렇구나. 되게 나 유식해지고 유식해졌어. 나 유식해졌어. 야, R&B 딱 들으면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시카고야, 이거. 음악은 목화밭에서 시작됐어. 네가 알아? 그런데 이 리듬앤블루스의 컨트리 플레이버, 그러니까 컨트리 양념을 살짝 친 게 락앤롤이다. 와, 블루스가 리듬앤블루스가 되고 리듬앤블루스가 락앤롤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와. 그런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진짜 재밌어요. 이때 또 전쟁이 터집니다.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번엔 심지어 직접 참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뭐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군수 산업에 필요한데 미국 정부에서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은 고등학생들도 일을 하면 성인이랑 같은 임금을 줬어요. 이때 당시 정책이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월급을 꽤 많이 받았겠네요? 그때 성인이랑 똑같이 받았죠. 그러면 이 친구들 겉멋이. 그러겠는데? 쇼핑 많이 했겠는데? 노스페이스 800방짜리 그냥 피시블루. 등골 브레이커 본인이 사서 입을 수 있죠. 그럼 부모님만큼 돈을 벌게 된 거잖아. 그렇죠. 구매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나만의 구매력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뭔가 나만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일단 이걸 먼저 그러면 부모 세대가 듣던 그 전까지의 음악이 있거든요. 블루스, 재즈, 특히 빅밴드 재즈. 빅밴드 재즈는 딴딴 따다단 딴따단 딴따다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불어라. 그거예요. 맞아. 아주 유명한 노래죠. 싱어송에서 싱싱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력도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듣던 음악이 너무 같이 듣기 싫지. 안 듣고 싶지. 그 전까지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요. 1949년에 실시한 조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1949년에 이미 전체 음반 구매자들 중 무려 3분의 1이 21세 이하 젊은이다. 와, 확 젊어졌다. 그러네.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제 장르가 어떻게 바뀌지?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그들만의 음악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음악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온 뭔가 우주가 락앤롤의 탄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FM 라디오가 급성장을 합니다.
FM 라디오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FM 라디오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AM보다 주파수가 높고요. 음질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악 전문 채널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수치가 충격적이에요. 1946년에 미국 전체 텔레비전에 6,000대 있었어요. 그런데 1946년부터 1951년 5년 만에 6,000대에서 1,200만 대가 돼요. 와, 얼마나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V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 이제. TV 스타가. 여러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나오는데요. 락앤롤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10대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 이전까지는 10대 문화라는 것이 그럼 다 그냥 부모님 듣던 노래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딱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연기를 좀 하자면 뭐 제 엄마라고 해주십시오. 엄마. 엄마 그냥 신타가 엄마 듣던 프랭크 시나트라 엄마나 들어. 왜 프랭크 시나트라 얼마나 애가 기품도 있고 왜 프랭크 시나트라 얼마나 애가 기품도 있고 노래도 잘하잖니. 지겨워. 어머. 꼰대 같아. 어머. 난 딴 거 들을 거니까 어머. 엄마나 들어. 뭐 들을 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어. 정말 저 머리를 순 탁 치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도 좀 생기고 자기만의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원래 10대는. 그렇죠. 아니, 반항의 시기 아닙니까? 또 호르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락앤롤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TV예요. TV가 있어 집에. 네. TV가 있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흑인 음악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백인 컨트리 플레이보니까 흑인 음악이에요, 사실상. 근데 TV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흑인 음악을 해야 되는데 흑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또 주류는 백인이니까. 네. 흑인은 거의 못 나오니까 TV에. 흑인 음악을 흑인처럼 맛깔나게 부르는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잘생긴 백인이어야 돼요. 잘생겨야 되지. TV가 시작됐으니까. 아, 그렇게 까탈스럽네. 아, 참, 거 진짜. 근데 그럼 제작진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생겨야 되면 내가 어떻게 근데 나가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개방적인 것 같지만 이거 맞아. 되게 아, 무서워.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심한 느낌인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한 스타가 엘비스 프레슬리인 거네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딱 나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그래도 보셔야죠. 네. 야, 오빠 부대 저 때도 있었어. 저때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야, 1950년대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잘생겼다. 저 구렛나루. 야, 이거 진짜 BTS 뭐 아미 그런 느낌인데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죠. 좋아요, 저희 배삼영 선생님이. 춤 많이 올드하다. 저 시기엔 저게 최신이었어요. 저게 최신일 뿐만 아니라 저게 음란하다고. 음란하다고 학부모들이 악마의 음악이다. 항상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골반을 흔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음란한 춤이었던 거구나, 저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봐도 섹시한데? 그래요? 네, 춤 혜정 씨 추는 게- 스타일이에요? 얼굴은 아닌데 잘생기긴 하셨는데 춤 추시는 게 약간 섹시한데?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막 뭐 하나 흔들 때마다 캬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BTS를 볼 때 그 마음이. 남자분들은 약간 저때는 이해를 이걸 못 하시는 이해를 것 못 같아요. 하는구나. 저게 너무 그러니까 느끼해가지고 나는. 저런 식의 그 고함 소리가 그 이전에 미국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 비틀즈들이 청소년이었을 테고 당연하죠. 엘비스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요? 무조건 받았죠. 네. 아, 비틀즈도 어릴 때 엘비스 봤을 거잖아, TV로. 흑인 R&B 음악 그리고 엘비스. 존 레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비스 이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상 없다. 멋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네. 그러니까 록앤롤의 모태가 된 흑인 음악이 이제 전 세계 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영국까지 당연히 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영국에 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록앤롤을 연주하는. 그런데 영국은요 기본적으로 솔로가 아니라 밴드 전통이 강해요. 그래서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밴드들이 등장하고 그중에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라고 불리는 비틀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약간 엘비스 아까 음악 봤을 때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이때니까요. 비틀즈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좀 그 유명한 뭐 레디비나 예스터데이랑 또 로큰롤은 약간 조금 다른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나마 로큰롤의 비틀즈 음악 중에서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이거. 아 저 진짜 이때 따라 이 노래 듣고 바가지 머리 한 거예요. 초창기 때 정말로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큼하지, 밴드들이.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들어보시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리버풀 사람이에요. 엄청 억양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완화라고 하죠. 그러네? 맞아, 나 못 느꼈어. 미국식을 진실을 의도한 거죠. 편지가 미리 했네.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매니저가 또 난 사람이잖아요. 네. 영국 BBC 아시죠? 영국 BBC가 굉장히 보수적인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출연해서 지방 사투리를 한다는 거는 1960년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즈가 BBC에 출연을 했는데 리버풀 사투리를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인기가 너무 많아요. 비틀즈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역사 제가 부산 사투리를 그냥 해버린 거야, 오늘 치면. 그거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BBC에서 리버풀 사투리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영국은 이미 재패한 상태에서 1964년에 이제 1월 달에 I Want to Hold Your Hand로 1위를 접수하고 이제 미국 공항에 내리고요. JFK 공항에 내리는데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인파들이 네, 인파들이 그때는 미국 진출 안 한 상태인데도 미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도 막 네. 이렇게. 네. 그리고 1964년 2월 7일에 에드 설리번 쇼라는 당대 최고의 쇼에 출연하게 되는데 비틀즈가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을 당시 청소년 범죄율이 0이었다. 다 그거 보더라고.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청소년 범죄율이 0이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전쟁을 멈추고 범죄를 멈추는 사람. 영향력이 대단했네. 이거를 그래서 그 뒤에 비틀즈의 뒤를 이어서 롤링스톤스, 더 후, 더 킹스 같은 영국 밴드들이 무더기로 빌보드 차트에 진출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The British Invasion, 영국의 침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화적인 침공이에요. 네. 엄청난 이렇게 뭐 정리가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대학 때 막 음악의 역사 이런 거 들어도 솔직히 귀에 안 들어왔었는데 너무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그때는 너무 우리가 클래식을 강제 주입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지 너무 쉽잖아요. 대중음악은. 맞아요. 네. 아니 이 일단 모카밭에서 흑인들의 이 고통이 담긴 그 노동요가 비틀즈까지 가기까지 전달되기까지 이 과정이 정말 이걸 진짜 영화로 만들었으면 맞아, 누군가 만들겠죠. 맞아요. 전 누군가 만들 것 같습니다. 영화 같아. 음악에 이게 딱 계보해서 맞아요, 만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듣기만 해도 좋지만 조금만 알면 더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금만 더 알면은요. 그거를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은요. 훨씬 더 풍성하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